안녕하세요. 슈아의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7세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이고 중국은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고 서양에서는 식민지 전쟁과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17세기 전반부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하였고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제도인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숙종 때인 1708년에 가서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공납을 호구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관어상인 공인이 등장하여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인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농민층의 분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 종래의 신분 질서와 경제를 와해시키는 등 양반 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1610년에는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며 당시 의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1613년에는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역모한다는 이유로 소북, 남인, 서인, 영창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개추곡사가 일어납니다. 1623년에는 서인 일파가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를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후금을 세운 여진족과 두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1627년에는 정묘호란이,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여진족은 1610년에 후금을 세우고 1635년에 민족명을 만주족으로 변경하고 1636년에는 국호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관계를 맺었고 병자호란은 청이 명을 치기 전에 배후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조선을 공격한 전쟁입니다.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의 사신이 청황제에게 배례를 하지 않자 조선이 친명 정책을 버리지 않음을 확인한 청이 명을 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침공한 것이 병자호란인데 이때 선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끝내 항복하고 청나라를 신하의 나라로서 섬기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는데 1628년에 벨테브레가 와서 최초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며 이름을 박연이라고 짓습니다. 박연은 우리나라의 유럽을 처음으로 알렸으며 병자호란 때에도 참전을 하였습니다. 1653년에는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는데 후에 돌아가 우리나라를 유럽에 처음으로 알리게 됩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이 일어나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1603년 도쿠가와는 에도막부를 세우며 일본을 통치하였고 1639년에는 쇄국정책을 실시합니다. 막부라는 의미는 장군의 진영이며 무관의 지휘관인 쇼군이 통치하는 일본의 무사정권을 말합니다.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가무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또는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서양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동인도회사를 세워 인도, 동남아 국가 등과 향료 무역을 하게 되는데 후에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1603년 영국에서는 튜더 왕가의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을 때 후사가 없어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6세가 헨리 7세의 후예라는 이유로 즉위하여 제임스 1세라 칭하고 영국 왕조를 계승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1세의 잉글랜드 왕 즉위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결합하게 되어 대브리튼 왕국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민정을 무시하고 전제주의를 취함으로써 튜더 왕가의 전제 때문에
억압되고 있던 민권에 대한 전통적 욕망이 국왕대 의회 대립의 형식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에 청교도 혁명을 거쳐 1649년 1월부터 1660년 5월까지의 왕조는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호국경으로 통치한 공위시대로 왕정이 일시 중단되었고 왕정 복고로 찰스 2세 및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가톨릭 보호자였기 때문에 명예혁명 때 내쫓기고 그 대신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과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영국을 공동 통치하게 됩니다. 1702년에는 앤 여왕이 즉위하였으나 후사가 없었고 제임스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라 하여 영국 의회에서 상속권을 박탈함에 따라 스튜어트 왕조는 단절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4세가 황제를 차르라고 부르면서 러시아 차르국 시대라 불리는데 류리크 왕조의 대가 끊긴 1598년에서 로마노프 왕조가 세워진 1613년 사이의 공위시대를 러시아 대동난 시대라고 합니다. 1601년에서 1603년 사이에 러시아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200만 명이 죽는 대기근을 겪었고 또한 1605년에서 1618년 사이에는 가짜 드미트리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일시적으로 점령당하여 민중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1607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식민지를 건설하고 프랑스는 1608년에 캐나다의 퀘벡을 건설합니다. 1618년 5월에는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 하나였으며 사망자 수는 800만 명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립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제군 주정과 봉건제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이 국가의 종교 정책을 지지하는 제후국 및 반대하는 제후국 간의 다툼이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근대적인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30년 전쟁의 결과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인정받게 되고 네덜란드, 스위스가 독립 인정을 받게 되고 스웨덴 제국,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왕국이 성장하게 되고 봉건제도가 쇠퇴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고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및 세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전쟁이 1659년까지 지속되며 스페인은 국력이 계속 약하게 됩니다. 1620년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플리머스에 상륙을 하고 1628년에 영국 의회가 찰스 1세로부터 승인을 받아 권리청원을 제출합니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 기부나 상납금 등에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악정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 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입니다. 이는 영국 하원에서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선언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과세나 공채도 강제 실시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청교도 혁명, 즉 잉글랜드 내전과도 관계가 있으며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으로 폐위됩니다. 17세기 후반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청 두 나라는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데 조선이 청나라를 도와 두 차례 소총부대를 파견하여 러시아 차르국 군대를 격퇴하였습니다. 선조 4년인 1678년에 조선 법정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당파를 보게 되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파되었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사색당파를 형성하였습니다.
숙종은 이러한 분당 정치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서인과 남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 등으로 나뉘어진 극렬한 당파 싸움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번갈아 지배 세력을 교체하는 황국 정치로 왕권을 강화합니다. 1680년 경신왕국의 서인 집권, 1689년 기사왕국의 남인 집권, 1694년 갑술왕국의 서인 집권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3명의 명나라 장수가 청나라가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공을 인정받아 청황제는 이 3명의 한족 장수에게 번왕이라는 자기를 내려 국경 근처에 사실상 독립된 왕국을 경영할 수 있는 특권을 내립니다. 청강희제는 이 3번을 없애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3번인 운남성의 오삼계, 광동의 삼지신, 복건의 경정충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3번의 난이라 하며 청나라 첫 한족의 무장 반란입니다. 강희제는 눈의 가시 같았던 3번의 난을 제압하면서 강희제의 군주 독재가 완성이 됩니다. 청과 러시아 차르국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며 동북 지역 국경을 정하였습니다. 청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아무르강, 헤이룬강이 북쪽과 스타노보이 산맥의 남쪽 사이의 땅에 대한 영토권을 확립하였고, 러시아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은 메흐메트 4세 재위 시절 상홍가리에서 퇴쾌이 인내의 주도로 발생한 반합스부르크 봉기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1683년 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의 지휘하에 제2차 빈 공방전에 나섭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오히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한 유럽 연합국에게 추격을 당하며 대튀르크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7년 동안의 전쟁이 1689년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베니치아 공화국, 러시아 차르국 등의 옛 헝가리 왕국 영토의 대부분, 중부 우크라이나 일대, 아조크, 펠레폰네소스 반도 등 상당한 영토를 내주었으나, 그 대신 전략적 요충지인 바나트 지역과 크림 칸국, 왈라키아 공국, 몰다비아 공국의 종주권은 인정받았습니다. 이 조약 이후 동유럽 일대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동유럽의 종주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각 종족들이 혈투를 벌이게 되고 오스만 제국이 간섭하면서 소위 동방 문제가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방 문제는 서구 열강들이 오스만 제국을 발칸반도에서 몰아내며 계속 오스만 제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19세기 중후반에 더 격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기에 이릅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올리버 크로멜에 의한 공화정 정치가 스튜어트 왕가의 왕정 복고 전까지 1649년에서 1660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1670년 러시아에서는 카자흐 지역에서 라진이 농노제의 강화와 무거운 세금으로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의 농노제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672년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78년까지 프랑스 왕국이 네덜란드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원래 프랑스가 네덜란드 공화국, 잉글랜드 왕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지만, 잉글랜드는 전쟁 도중에 중립으로 전환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스페인, 네덜란드와 동맹 관계를 수립했고, 프랑스가 스웨덴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1685년에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앙리 4세가 칼뱅파의 신교도인 위그노에게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 주었으나, 루이 14세가 폐지하면서 개신교는 다시 가톨릭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1688년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임스 2세가 로마 가톨릭의 부활을 노리며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관리로 선임하고,
양심의 자유선언을 반포하여 영국 내 가톨릭에 대한 억압을 철폐하려 하였습니다. 양심의 자유선언을 낭독하라는 칙령에 반대한 성공회 대주교와 6명의 주교를 수감하게 됩니다. 이에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란의 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명예혁명은 영국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왕권과 의회의 갈등의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제임스 2세의 퇴위와 1689년 윌리엄 3세의 권리장전 승인으로 인해 더 이상 군주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영국은 전제군주제와 결별하게 되었고 입헌군주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혁명은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데에 기여를 하였고 산업혁명의 물꼬를 트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시민사회를 파급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국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인데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재반 권리를 확인했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8세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